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만 약하게 상승을 했고 S&P와 다우는 하락을 했는데요. 장 중반까지는 굉장히 안 좋다가 그나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만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휴일 기간 동안 있었던 뉴스로는 우선 오펙이 증산 협상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주말 동안 급등했던 유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2% 정도 유가가 하락하며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증산 자체는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슬슬 시장도 유가에 주목을 하고 있죠. 이대로 계속 오른다면 분명히 시장에는 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채권 수익률은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 보고서 등의 경제 지표가 분명 호전이 되고는 있지만 페드의 정책을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등이 많이 사라진 게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재개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등도 예정보다 더 지연될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로 인해 최근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나스닥의 분위기가 되겠죠. 실제로 나스닥은 오늘도 약간이지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이제 14,700 근처까지 왔고요. 조만간 15,000 스닥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그나마 가격 방어율이 좋습니다. 이거는 하락장에 믿을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다는 심리 때문이죠. 상대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최근 강세인데 이거는 그동안 가격 하락률 자체가 이더리움이 컸었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오늘은 좀 짧고 굵게 특징주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바로 어제 올렸던 영상의 내용대로 오늘 중국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알리바바는 그동안 중국의 견제를 직접적으로 받던 기업인데요. 오늘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된 상황에서 주가가 안 좋았고 친구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도 오늘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특히 이번 차이나 리스크의 가장 큰 희생양인 디디글로벌의 주가는 오늘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디디글로벌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중국 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중국 관련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모습이죠. 다만 중국 전기차 주식은 오늘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요. 이거는 이 기업들이 특별히 중국의 규제를 당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또한 최근 중국 전기차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근래 들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이미 받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도 상승을 해서 장중 한때 830달러를 넘겼었습니다. 다만 오늘 강력한 고점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 교수형에 가까운 차트 모양이 나왔는데요. 랠리 끝에 최고가 근처에서 이렇게 교수형 모양이 나오면은 강력한 고점 신호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다만 교수형은 하락 반전 신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날 종가가 오늘의 종가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늘보다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고점 징후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교수형은 고점 근처에서 나올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마구 쏟아지다가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마지막 불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거품에 터지기 직전의 형태로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다만 어쨌든 꽤 많은 매수세가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날 주가가 하락을 해야지만 하락 반전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양과 상관없이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엔비디아 주식을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스윙으로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주식 분할 전에 절반을 매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계획을 알고 싶으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타고 한번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주식 분할까지 2주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폭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식 분할 이후에 조정이 오기보다는 주식 분할 이전에 남들보다 발빠르게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이 나오면서 선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는 개별 장세였는데요. 그동안 거의 1년간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애플과 아마존의 약진이 도드라진 하루였습니다. 애플은 지난 금요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었는데 오늘도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 삼각형의 윗변을 돌파한 이후 거침없이 질주를 있고, 다만 오늘은 전고점 저항선 때문에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거짓 돌파로 끝나지 않고 분명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기존 박스권의 상변이었던 $140 이상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이 오늘 드디어 대박이 터졌죠.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긴 기다림의 보상이 오늘 주어졌습니다.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 상단을 완벽하게 돌파했고 거래량까지 뒤따라주면서 기존 추세를 완전히 돌파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존은 가격이 추세적으로 강세를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바로 어제 제프 베이조스가 길었던 아마존의 통치를 끝내고 일종의 명예직과도 같은 회장직으로 물러났고요. 이제 회사 경영은 새로운 CEO인 앤디 제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앤디 제시는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사장이었는데요. AWS는 아마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존의 수익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아마존 최고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AWS의 총책임자였다는 것은 그만큼 제프 베이조스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는 거고 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임 사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내심 속으로는 모든 투자자들이 제프 베이조스가 물러났으니 이제 드디어 주식 분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통치하던 지난 25년간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이 무려 80만 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요. 조그만 온라인 서점에서 미국 최고의 공룡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아마존이 과연 제프 베이조스가 물러난 이후에도 또 얼마나 성장을 할지 기대가 모아지는 장면입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3% 가까이 하락하면서 $660 부근에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난주에 있었던 모델 S 플레드 화재 사건이 주말 동안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이 모델 S의 소유주가 SIG라고 하는 테슬라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투자 회사의 임원인데요. 이 사건을 마크 게라고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맡고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집중 조명이 됐고 덕분에 테슬라의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최근 부각된 차이나 리스크의 영향일 가능성도 존재하죠. 특히나 이번 디디가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디디가 미국 증시에 상장됨으로써 중요한 정보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정보 유출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지금 중국 정부로부터 견제를 받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미국으로의 정부 유출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최우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 유출 관련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테슬라의 견제가 굉장히 심해져서 2030년에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모건 스탠리가 오늘 해당 내용으로 다시 한번 레포트를 썼고요. 이런 차이나 리스크가 오늘 주가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이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차량 인도량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500 후반대에서 최근
차량 인도량 발표 기대감으로 $600 후반대까지 주가가 20% 정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뉴스의 파라라가 오늘도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일단 오늘은 1차 지지선인 갭 지지선에서 정확하게 주가가 지지가 되었죠. 이거는 결국 갭을 메우고 다시 가려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2차 지지선인 $630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2분기 실적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다시 오를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고요. 결국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서 2분기 실적 발표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보자면 이제 FSD 베타 9의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베타 9의 배포가 정말 가까워졌다고 이번에는 진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론 타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 신 버전에서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FSD 베타는 정말 베타 테스트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신 버전부터는 기존의 테슬라의 FSD와도 같은 굉장히 보기 좋은 인터페이스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FSD 베타 9과 비슷한 시기에 FSD 구독 서비스도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일정도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FSD 베타의 광범위한 배포, 그리고 구독 서비스의 개시,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7월에는 분명 주가가 강한 모습을 띄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재개된 시장을 한번 둘러봤고요. 뭐 떨어진 주식도 있고 오른 주식도 있고 한데요. 너무 하루하루의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주식을 다리 찰 때까지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아마존이 증명해 주었죠.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시던 그게 좋은 주식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결국 아마존과 같은 일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에도 일어날 것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